부산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한 도시의 문화를 완성하는 건 건축물이나 자연 환경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언어나 습관도 포함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도시 문화를 브랜드화해 지역을 성장, 발전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부산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이 바로 부산 영도구인데요. 이제는 브랜드가 된 문화도시 영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변화와 성과를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윤정 영도문화도시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영도구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 부산 영도구가 영도문화도시 브랜드로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네. 축하할 일인 것 같은데 이 개괄적인 수식어만으로도 충분히 놀랍지만 이 자세하게 수상 이력을 듣고 싶거든요. 한번 시원하게 자랑 한번 해주시죠. 저도 상을 이렇게 많이 받을 줄 몰랐어요. 받고 나서 얼떨떨한데 워낙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라고 하면은 레드닷, IDA, IF가 있고요. 그걸 통틀어서 디자인 어워드계의 아카데미, 칸 오스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정도 되는 게 ADC라고 ADC 어워드가 있는데요. 저희가 출품은 했는데 워낙 경쟁률이 치열한 어워드여가지고 입선 정도 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레드닷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3만 점 정도를 출품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정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작년에 승전보가 IDA부터 승전보가 나왔었는데 제가 시애틀에 직접 가가지고 수상도 했었고요. IDA는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 부분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브랜드 부분, 그러니까 디자인 어워드의 파트 중에서 브랜드 부분으로 저희가 은상을 수상을 했었고요. 그 은상이 금상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1등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달 정도 있다가 제가 또 베를린에 가서 레드닷 본선에 진출해서 수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가 IF는 지난 4월 달에 저희가 평균 점수가 260점 정도 되었는데 저희가 390점 가까이 아주 높은 점수로 입선을 넘어서 위너 본상 수상을 하게 되면서 국내의 도시 브랜드로는 최초로 세계 디자인 어워드의 3대 디자인 어워드 모두 다 본상을 수상한 것, 그리고 마지막 ADC까지 합치면은 디자인 어워드 4개를 사관왕을 석권한 그런 좀 쾌거를 이루었다라고 자랑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사실 가늠이 잘 안 되는데 그런데 비유를 해주신 게 칸과 오스카를 다 휩쓴 것과도 같고 네. 축구로 따지면은 이제 챔피언스 리그 또 리그컵 리그 우승을 다 한 것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큰 성과를 있게 한 핵심 조건이 뭐라고 보십니까? 도시 브랜드, 문화도시 브랜드로 저희가 만들어서 냈었는데 여기에 2가지 이제 스타일이었는데 하나는 플렉서블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브랜드가 굉장히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이 있고요. 2번째는 시민 누구나 이 영도 문화도시 브랜드를 가지고 놀이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듀에이블 아이덴티티라고 놀이처럼 사용하는 것에 큰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도시 브랜드라고 치면 관공서에서 주로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문화도시 브랜드는 시민 누구나 저희 센터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영도구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을 뿐더러 광고, 방송, 다른 지역에서도 영도문화도시 브랜딩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브랜딩의 가치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도시 브랜딩 하면은 시각 이미지나 CI 정도 하나만 개발하면 되는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시민 교육들, 디자이너들에 대한 양성 그리고 많은 분들이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활동까지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있다라는 것에 핵심을 두었고 대표적인 상징의 사물로 선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형적인 문화도시의 조건들을
융합시켜냈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이 영도 이미지인 한선잇기를 발굴해낸 과정 또한 궁금한데 이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우, 다시 하라면 못하죠. 1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뭐 시청자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브랜딩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정체성 같은 것을 말합니다. 뭐 저 고윤정의 브랜딩하면은 저를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들을 브랜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저희가 부산 영도구의 대표적인 이미지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영도다리 도개하는 모습이나 복례산처럼 특정한 특산품이나 장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대한민국이 삼면이 바다입니다. 예. 바다이고 다리가 없는 것이 없고요, 산도 많고요. 근데 해외에서 봤을 때 그게 특별한 지역 정체성이라고 바라볼 수는 없다. 그러면 저희는 그 어떤 장소나 특산품이 아니라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적 특징 그런 것을 담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저희가 문화도시 브랜딩이니까. 그랬을 때 영도는 무엇일까 보면요, 일단 도시의 섬이라고 하는 특징이 굉장히 큽니다. 거제도, 제주도는 단독 섬이고요. 영도구는 대도시인 부산이랑 연결되어 있는 섬, 4개의 다리가 있는 부분들도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 한 40대 이후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예, 피난수도 시절에 그 랜드마크가 있었던 영도다리가 있죠. 영도다리의 도개 모습을 이미지를 넣는 것보다는 영도다리에서 만났던 만남의 이야기, 우리 가족의 생사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어서 거기서 기다려달라고 하는 기다림의 장소라고 하는 거가 훨씬 더 정체성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마지막은 영도는 여전히 마을회가 있는 곳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동단위의 마을회, 조합, 뭐 계모임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고 지역 주민들끼리 하는 상부상조 문화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좀 조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연결의 가치가 중요하겠다라고 싶었어요. 도시와 섬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주는 연결, 그리고 서로 돕는 연결, 그리고 또 영도가 굉장히 요즘에 많은 변화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과거에서 미래를 이어주는, 영도는 가보시면 1940년대 모습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부산에서 뭐 거의 유일하다시피. 그래서 옛날의 이야기부터 현재 이야기까지 다 담고 있는 이 영도를 브랜딩한다고 치면 특산품이나 장소가 아니라 연결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것으로 브랜딩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 근데 이것을 연결의 가치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좀 쉽게 어떻게 다가갈까 하면 여러분들 한 점을 딱 찍고 한 점에서 다시 돌아서 이 점으로 가면 무조건 곡선이 나옵니다. 네. 선과 선을 잇기만 하면 직선인데요. 여기서 다시 돌아가면 연결이죠. 그게 연결이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저희가 한선 잇기라는 방식으로 브랜딩 규칙을 만들게 되었어요. 네. 도시에서 섬을 연결하는 것도 연결. 그러면 이것을 좀 재미있는 놀이처럼 만든다고 하면 제 얼굴도 네모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을 때 처음 시작해서 제 얼굴을 그려서 끝까지 마무리 지으면 그게 바로 영도문화도시 브랜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죠. 스터디도 많이 하고 많은 디자인 전문가들, 시민분들도 참여 많이 하셨고요. 뭐 구청의 공무원분들도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브랜딩 가치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센터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해 왔는지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기존에 없던 것을 영도구만의 브랜드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갖고 있던 영도의 색깔을 브랜드로 창출해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도만의 브랜드로 집약된 이 영도의 문화가 수상성과 외에 영도 현재 또 어떤 순기능으로 작동을 하고 있을까요? 뭐 첫 번째는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제 영도에 저희가 유산이라고 치면 많은 분들은 과거의 유산만 생각하시잖아요. 옛날에 지어졌던 건물,
뭐 대표적인 사람을 유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해 보시면 100년 후에 현재를 바라봤을 때 현재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100년 후에는 하나의 문화유산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023년을 살고 있는 영도에서 미래 세대에 무슨 유산을 만들어 줄 거냐, 우리 도시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했을 때 이 문화도시의 브랜딩이 하나의 미래 유산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주민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 세계 디자인 어워드 수상은 국내에서 최초이고 해외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부산 중에서도 영도구라고 하는 하나의 자치구가 이 수상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자긍심이 아주 크십니다. 네. 더불어서 그 국내가 다소 도시 브랜딩의 중요성이 좀 적은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 앞으로의 여행 관광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는 국가가 아니라 도시에 집중을 맞춰준 국가가 아니라 도시 중심으로 더 갈 겁니다. 뭐 저희가 월드 엑스포가 부산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의 도시로 이야기가 더 많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도시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하나의 브랜딩으로 어떻게 만드는 건가가 중요한데 저희 영도가 문화도시 브랜딩으로 수상을 받게 되면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 브랜딩에 관심을 아주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런 것도 뭐 하나의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이제 한선 잇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지금 센터장님 뒤에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네. 그 거기가 영도구체인 것 같아요. 네, 네. 영도체. 이 영도체를 만든 것도 이 한선 잇기로 만든 게 맞는 거죠? 네네네. 저희가 좀 문화도시 브랜딩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무엇이든 한선으로 연결되게끔 하는 게 기본 규칙이고 여기에 색깔을 넣습니다. 색깔도 딱 하나의 고정된 색깔이 아니고요. 영도는 제가 봤을 때 빛 받은 도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빛을 잘 받고 바람도 먼저 받고 원도시 태풍이 생기면 영도구가 먼저 받기 때문에 원도시 이미 좀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네. 부산의 방파제 같은 역할. 그래서 저희가 색깔들의 채도들을 좀 명도와 채도를 동일하게 하는 색깔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모든 색깔을 다 쓸 수 있는데 그런 형태고 또 간단하게 이 네. 영도체를 누구나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비용이 들어가는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시각 브랜딩이고요. 시각 브랜딩이랑 별도로 저희가 글자체를 만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브랜딩이랑 글자체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하시지만 3살부터 쓰는 게 글자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쓰는 것이 글자고 앞서 설명 들었다시피 도시 브랜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사용 가능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글자만큼 누구나 사용하는 것들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해외에서는 포르투갈이랑 뭐 멜버른 같은 경우들은 글자체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힘들었던 점들이 영문은 좀 쉬운 편이에요. 제 연결의 가치를 이제 타이포에 이렇게 폰트에다가 들어가는 것들인데 한글이 어려워요. 한글의 어떤 창조의 원칙들도 지켜야 되고 글자를 붙였을 때 그 시각적으로 보였을 때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가독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도 뭐 제 영도체가 나오게 되었고 영도체를 보시면 동그라미 같은 게 막혀 있질 않아요. 네모도 막혀 있지가 않아요. 이게 연결이라고 하는 게 막힌 것이 아니라 열린 것으로 저희가 연결의 의미들을 삼고 있고 좀 무게 중심 같은 경우가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중앙보다 약간 낮게 있는데 그곳은 이제 영도가 부산이 이제 수도권에서 밑에 있지 않습니까? 미묘하게나마 저희가 그런 무게 중심을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지역으로 담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담게 되면서 영도체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도체는 작년에 그 폰트 플랫폼으로는 집계하기로 55만 건 다운로드가 되었다고 하고 저희 영도문화도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5만 6천 건이 작년에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인기 있는 지금 글자체로 사용이 되고 있고
뭐 시청자분들도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면 저희 제일 편하신 거는 인터넷에 영도문화도시센터라고 치시면 거기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저희가 영도체 다운로드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요것도 좀 복잡하시다 하시면은 글자 폰트 플랫폼들을 검색해 보시면은 나옵니다. 더불어서 뭐 그것도 힘드시다 그러시면 영도체라고 치시면 영도체를 어떻게 다운받는지를 다양한 블로거 분들이 안내를 해주고 계세요. 마음껏 사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영도가 이 영도체도 만들었고 또 이 도시 브랜딩을 하면서 이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의 돌파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브랜딩을 해법으로 찾는 전문가들 또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산을 포함해 타 지자체가 도시 브랜딩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조언 중에서는요. 도시 브랜딩을 하면 주로 외부자를 시선을 두고 도시 브랜딩을 많이 하세요. 마케팅 차원에서 하시죠. 우리 도시 사세요. 우리 도시 오세요라고 하는데 그런데 도시 브랜딩의 기본은 살고 있는 사람에 집중을 해야 된다. 내 도시 너무 좋아요. 내 도시에 너무 좋으니까 같이 사실래요 하는 메시지가 주요하다는 거죠. 아까 포틀랜드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요. 많은 도시들은 마이시티로 전환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국내에서는 도시 브랜딩이 바이시티, 마케팅 시티로 작동을 하니까 슬로건도 죄다 다 영어기도 하고 외부자가 봤을 때 특이 있는 것들을 찾으시려고 하시죠. 근데 내 도시라고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럼 내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우리 도시의 어떤 역사적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시민들과 함께 협의를 하면서 브랜딩에 넣으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번 한선익기를 포함한 이 영도 문화도시 완성을 위해서 이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내년에 이 5년 동안 한 사업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성과 또한 속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번 우리 센터장님께서 예고편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표적인 성과는 앞서 이제 시각 디자인 어워드, 세계 디자인 어워드 사관왕이 있었고 저희가 도시 브랜딩이 중요한 걸로는 도시 이미지들을 어쨌든 바꾸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브랜딩 외에도 창업이나 문화 활동을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을 교육하고 서포트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작년만 문화 분야의 창업 30건, 뭐 고용 41건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좀 세상을 재미있게 만들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영도로 계속 오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 또 앞으로 저희가 지금 7월 달에 예정하고 있는 거가 영도에서 한 달 일해보기 하는 캠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도권에서 오셔가지고 30명이 캠프를 같이 참여하시면은 13명이 지금 영도에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활동 정도가 높은 프로젝트들도 하고 있고요. 아카이브가 도시의 문화 정책이나 사업의 기본이 아카이브에 있습니다. 우리 도시를 어떻게 옛날 이야기부터 지금까지를 잘 기록하고 공유할 거냐. 그게 잘 되면 그걸 가지고 여행 상품도 만들고 식자재 프로젝트도 하기도 하고 맥주도 만들고 막 그렇게 되는 거라서 저희가 아카이브 사업들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드디어 영도문화도시 온라인 아카이브 센터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십시오. 정말 화려한 예고편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정말 많은 우리 또 관광객들이 찾아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기다림의 장소 영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영도의 한 점이 돌고 돌아서 세계를 잇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로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점과 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랜드가 되었다는 건 가치와 독창성을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영도의 문화도시 브랜딩에 더욱 기대가 되는 건 현재도 그 가치와 독창성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것이 바로 영도가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그 뿌리가 더욱 깊고 넓어져 입지가 단단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